장애인 문화복지신문 415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설명회 개최.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평생학습원에서 시민과 평생학습 기관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평생학습 메카 광명시의 장애인 평생학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 비전과 주요 사업, 일정 등을 공유하고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편성 기준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태미, 도입에 따라 시스템 사용법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참여자의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광명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lll.gm.co.kr에서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6개 분야 공모사업별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사업자 선정은 사업의 이해도 및 타당성, 운영 적합성과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발하며 선정된 사업자들에게는 내실있게 장애인 평생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1억 1,400만 원이 지원된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광명시가 5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명시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없이 배움이 가득하며 공감과 상생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68,995천원을 확보했으며 총 사업비 137,990천원, 국비 68,995천원, 128,995천원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지역 기반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계속 지원 지자체는 구리시 포함 전국 48개 도시가, 신규 지원 지자체는 12개 도시가 선정됐다. 시는 장애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무장애 평생학습 도시를 비전으로 6대 핵심 과제인 스스로 학습의 선택권 존중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원하는 학습 내용 개발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 환경 조성 확보 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기회 강화 당당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지원할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 및 안정적 교육 환경을 위한 이동 편의성 개선을 목표로 작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구리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등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위한 사업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만큼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평생학습 참여와 활동을 통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구리시 동구동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구리시 시장 백경현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건영은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5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교육은 계절별 안전수칙,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교통안전수칙,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동구동 환경정화 활동을 하게 된다. 김건영 동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에 환원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여 어르신들이 사업 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 돌봄 틈새 메운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29일부터.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한다. 단,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 준비 등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 방충망 등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시 보호는 돌봄 재활로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생활돌봄의 경우 기본 30분 16,630원, 1시간 물결표 사인 2시간 이내 24,120원이며 매 30분 초과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4시간을 이용하면 6번지만 6,770원이다. 동행돌봄과 주거안전 지원은 1시간 이내 16,500원이다. 식사 지원은 일식당 9,000원이며 일시보호는 1일 7,500원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 수가가 적용되며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는 30%, 22시부터 이길 6시까지는 이용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심 물결표 사인 15회이며 이용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 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변화와 가구 형태 변화가 달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회보장급여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대상자 302가구. 광주시는 2023년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소득 재산과 생활 실태 및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광주시는 총 3개의 통합조사 관리팀이 읍면동 지역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통합조사는 신청, 신규 변경, 조사와 확인, 월별 정기, 조사 및 기획조사로 구분해 연초에 조사별 시기를 정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21,741건의 신청조사와 8,689건의 확인조사 및 8,152건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시가 2023년 신규 책정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총 8,479가구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702가구, 차상위 519가구, 장애인 복지 302가구, 한부모 212가구, 기초연금 5,150가구, 기타 복지서비스 594가구가 지원 대상이 됐다. 이 밖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7가구를 포함한 총 1,519가구를 중지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성 및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통합조사 업무로 광주 시민의 복지 건전성을 위해 힘쓰겠다며 조사 중에 확인되는 위기가구는 긴급지원 및 민간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추진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광주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추진단은 지난 22일 시청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유관 부서 담당자와 광주시 체육회, 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실무진 등 20여 명이 참석해 유치추진단 업무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광주시의 대회 유치 의지를 피력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숙박, 외식, 교통, ESG 실천 계획 등 분야별 담당 업무를 배분하고 협업을 도모했다. 아울러 유치추진단은 유치 분위기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결의대회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의 성공적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